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쌤이에요. 노화에 따른 질환 12번째 시간입니다. 130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녹내장은 안압이 20 이상 올라가서 눈이 졸도 중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발견하면 눈이 실명하기도 하죠. 이미 한쪽 눈에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이 있다면 다른 눈에도 머지않아 안압이 올라가 녹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녹내장 환자는 평소에 안압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뇌압이 올라가는 생활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책을 오랫동안 읽는다든가 넥타이를 조여서 맨다든가 코르셋을 자주 입는다든가 타이트한 목티를 자주 또 입는다든가 물구나무를 자주 선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안압이 올라가는 나쁜 습관이에요. 안압과 혈압이 올라가는 혈압과 뇌의 압력인 뇌압과 이 세 개의 압력은 함께 움직이는 삼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어떠한 것도 압력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평소에 마음을 릴렉스 시키고 편하게 가지시고 병원에서 알려준 금기 사항을 잘 지켜야만이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31번 눈동자가 혼탁해져 뿌옇게 보이거나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서 눈이 실명까지 하는 질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백내장은 수정체에 흰 때가 끼는 거예요. 노화로 인해서죠. 우리가 보통 만 40이 되면 누구나 대체로 조금씩 백내장이 이미 와 있어요. 다만 누군가는 더 심하고 누군가는 그럭저럭 지낼만 한 거죠. 수정체라는 유리창에 흰 때가 낀 거니까 압력과는 상관이 없어서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때가 낀 정도에 따라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흐린 시력이 있겠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면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작은 글씨를 다시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이분은 시신경이나 황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수정체라는 유리창에 하얀 때가 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100세 시대, 장수 시대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이도 백내장이라는 노안의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132번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질환은 혈액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혈액의 압력이 분포가 고르지 못하면 적혈구 산소를 품고 있는 산소피를 세포들이 골고루 받아먹지 못하게 되면 그 세포는 노화가 촉진이 돼요. 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오고 또 당뇨병의 합병증으로도 백내장이 와요. 고혈압은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피 속에 있는 산소를 받아먹지 못하게 되는 거고 당뇨병은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아서 백내장이라는 병이 촉진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눈동자가 잘 받아먹지 못하게 되면 눈동자의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백내장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늘 합병증 관리를 받는 첫 번째 질환이기도 합니다. 녹내장은 20 이상 압력이 올라가서 생기는 병이고요. 황반변성, 여기서 황반은 시세포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력이 좋다, 나쁘다를 나누는데 이 시력을 재는 곳이 바로 황반이에요. 그럼 황반이 갑자기 변해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이 병은 왜 생기냐? 근본적으로 눈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순간에 많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루테인이 빠져나가냐? 눈을 혹사시키는 거죠. 눈을 혹사시키는 것은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것. 내 직업이 많이 봐야만 하는 직업이라면 루테인이 들어있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주는 것 또는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보조식품, 영양제 등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33번 노화에 따른 고막,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로 나타나는 증상은, 자,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죠. 안쪽에 들어있다 안내자의 귀, 속기, 뇌이, 이것은 곧 달팽이를 말해요. 달팽이에서 소리를 빨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감소해서 소리가 청명하게 들리지 않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귀머거리가 되었다, 난청이 생겼다 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진행한 난청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진행성이며 개선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134번 노인성 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노화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날에처럼 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청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를 받는 거죠. 5번 뇌의 퇴행, 퇴행이랑 늙고 닳고 오래되었다. 그래서 달팽이가 소리를 시원하게 빨아들이지 못하게 된 상태. 그런데 이 난청은 방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리를 듣는 신경은 8번 신경인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서 8번 신경도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다른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들도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은 혼자의 세상에 빠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보청기라도 껴서 소리를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나머지 감각 세포들을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5번 백내장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수정체에 흰 때가 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압력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만 눈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감소될 뿐이죠. 그래서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회복이 되는 수도 있어요. 5번 통증이 없고 시력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집 앞에 마트를 갈 때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마트를 가는 습관, 그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눈에 보호 장치가 없이 정면으로 햇볕을 오랫동안 보는 거,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거, 이런 전기불에도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도 백내장을 촉진하게 돼요. 눈의 노화를 촉진하게 되죠. 136번 다음 중 내분비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내분비계, 내가 분비한다, 무엇을 호르몬. 그러면 요양보사 시험 수준에서는 내분비계는 복잡한 것은 나오지 않아요. 당뇨병 밖에는. 당뇨병이 생겼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혈당의 정상 수치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빌공자의 배복자, 배가 텅텅 비었을 때, 배고팠을 때 보통 정상인은 80에서 110 사이로 혈당이 유지가 돼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의 기능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복에 혈당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당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밥을 먹으면 고혈당인데 밥을 먹었어도 오히려 혈당이 감소하는 저혈당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곧 당뇨에 걸렸다는 것은 췌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고혈당이 되고 자기 멋대로 저혈당이 되는 질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린다. 내분비계의 노화하면 요양보사 시험 수준에서는 당뇨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게 돼서 자기 멋대로 솟구치는 혈당, 고혈당, 자기 멋대로 감소하는 저혈당. 그러면 고혈당도 나쁘고 저혈당도 나쁜데 어떤 게 더 나쁜가? 당연히 저혈당이 더 나빠요. 우리 세포 중에서 순수한 포도당을 영양분으로 끌어다 쓰는 장기가 바로 뇌예요. 그래서 뇌는 4에서 6분 사이로 포도당의 공급이 차단이 되면 설령 깨어난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뇌 손상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분비계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노화가 오면, 더군다나 우리같이 아시아인들은 췌장의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당뇨병이 먼저 찾아온다. 공복 시 혈당이 증가한다. 137번 혈중.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음료수를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는 다뇨, 음식을 많이 먹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질병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진액인 거예요. 그 진액이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변이라는 매개체로 다 빠져나가니 당연히 우리는 살이 빠질 수밖에 없고 세포들은 늘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가 되는 거죠. 당뇨병 환자가 뱉어내는 침은 달달한 침이고 당뇨병 환자에게 흐르는 땀은 달달한 땀이고 당뇨병 환자가 보는 소변은 말 그대로 달달한 소변이기 때문에 세균의 입장에서 늘 먹을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겉면, 안쪽 다 염증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더 샤워를 많이 해야 되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진액이 빠지지 않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른다면 그건 달달한 피니까 세균의 입장에서 먹을 게 많죠. 세균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38번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달달한 소변을 많이 보게 되죠. 소변량이 증가한다. 다뇨. 그래서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이것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어느 날부터 내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따끔거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방광염, 요로감염은 아니겠죠? 그래서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우선 단순한 혈당기로 단순 혈당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과 고혈압은 조용히 오기 때문이에요. 139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우리의 혈당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최고치를 찍어요. 이때 운동을 해서 췌장액이 좀 더 나오게 촉진을 해준다면 혈당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첫째,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식이를 좀 조절하셔야죠. 이 식이 조절은 굶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은 칼로리를 소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먹은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을 거면 그러면 조금만 먹어라. 이 말이 와전돼서 많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알고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다른 병과 다르게 반드시 소량씩이라도 규칙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해 줘야 되는 병은 바로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굶으면 안 돼요. 굶으면 저혈당 쇼크에 빠져 영구적인 뇌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량씩이라도 포도당을 공급해 주도록 한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 3요법을 잘 지키시면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140번 당뇨병 대상자 발관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발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먼 곳은 발가락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심장의 박동이 예전만 못해요. 그래서 발까지 큰 압력으로 산소가 충만한 피를 잘 내보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뇨병까지 걸리게 되면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까지 발가락이 받아먹기가 곤란하게 돼요. 그래서 발은 늘 배고픈 상태가 돼서 사소한 염증으로도 발가락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3번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노출을 금하도록 한다. 그래서 평소에 발을 씻고 무좀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말리도록 하고 뒤꿈치가 갈라지지 않게 로션을 발라주고 앞이 막힌 신발을 신도록 하고 발톱을 깎을 때는 일자로 깎고 잠잘 때도 양말을 신고 잠을 자도록 하고 혹시나 티눈이 생겼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여봐 내가 발에 티눈이 생겼어 내 티눈 좀 빼줄래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티눈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모시고 간다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